때문에 핵으로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공격한 놈도 그 역습을 받으면 또 아주 그 파괴가 지독한 파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핵무기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억지력이에요. 핵억지력은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핵으로 공격하고도 할 때도 살아남아서 그걸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뉴클리어 디터런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핵무기, 핵폭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반수단이 있어야 돼요. 운반수단. 그러면 북한이 그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있느냐, 운반수단이 있느냐. 운반수단은 지금 운반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10전형 미사일은 아직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페일로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실증된 게 없어요. 스카드건, 너더이건 뭐건 말이죠. 그 페일로드 중량이 아직도 그 표준형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증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2004년 1월에 이게 우리 고가국의 핵 억지력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가루가 플루토늄 가루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고, 플루토늄 가루라도 플루토늄도 플루토늄 238의 함량이 90% 이상이 되는 플루토늄이 이래야 무기를 만들지. 그 분말 속에 분말 플루토늄 안에 플루토늄 238의 함량이 90%가 안 되면 그걸 핵무기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런 상태의 가루를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핵억지력이라고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자들이 이리저리 짜맞춰가지고 이 상황적으로 소위 circumstantially 이렇게 추리해서 북한의 능력이 이만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북한은 역이용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북한의 핵 능력을 이렇게 아주 주기적으로 확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또 이제 그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그랬단 말이죠.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그러면 우라늄 농축을 농축하는 고농축,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라늄을 보통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가 함량이 0.7%입니다. 이것을 3%로 높이는 농축을 해야 돼. 이게 저농축이라는데 3%로 높여진 것은 그걸로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수로 연료로 쓰죠. 그리고 우라늄 235의 농도를 93%까지 높여야 그게 고농축입니다. 그래야 이건 무기로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농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봤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 능력은 과장되어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게 항상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괜히 그 미국과 서방세계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다. 그런 거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부터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자동차 뒷자리에 놓고 조금 여유있게 상대해야 된다. 여유있게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 북한의 체제를 좀 비틀어서 여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이 북한 체제로 하여금 비명을 올리게 만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굉장히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움직임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 클린턴이 데려가서 그 여기자 2명 데리고 나와서 뭐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죠. 북한이 양보했으니까 이제 미국이 양보할 차례다. 그래서 이 북한하고 뭐 대화를 해야 된다. 특사 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 특사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지난달에 정식으로 초청했어요. 보수사부 김성이라고 하는 이 베이징 회담 미국 대표는 한국인 2세죠. 그런데 미국 공수에서 결정을 했죠. 안 간다.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놓고 지금 이 제재 국면을 지금 압박 공세를 가동시키고 있죠. 저는 이제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에서 비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아주 통일된 그런 입장을 가져가는 게 옳죠. 사실은 재미난 게 지난 3월에 클린턴 장관이 여기 한국에 오면서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베이징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포위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통일전선이라는 게 사실은 민주세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전술인데 레닌 이래로 통일전선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에요. 그 통일전선 전술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옛날 전에 남북회담 할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요. 왜 우리가 통일전선을 못하느냐.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민주사회, 참 이게 이상한 민주사회인데 이 민주사회는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잘 아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방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절대로 이 통일전선이 가동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북 포위 통일전선을 구축한다 하는 게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관계를 끝장을 내죠. 그 끝장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두서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